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여러가지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방정식. 자, 여러가지 방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 말고 1차 방정식 말고 다른 방정식이겠죠. 그러면 그 다른 방정식이 뭐가 있을까 봤더니 결국은 2차보다 차수가 큰 방정식들.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을 다 모아서 뭐라고? 고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 고차 방정식의 애들을 우리가 확인해 봤더니 어떤 아이가 있다? 3차 방정식. 자, 그리고 그 다음 방정식 4차잖아요. 그럼 4차 방정식도 보니까 그냥 기본적인 4차 방정식 말고 4차 방정식 중에서도 어떻게 되는 거? 복 2차 식을 이용해서 나오는 복 2차 방정식.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온 수 있는 애가 상반 방정식이라고 해서 따로 이름이 원래 있는 거는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문제만 나오는데 상반 방정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치환해서 푸는 방정식 인수분해에서 계속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아예 알고 가는 게 좋겠죠.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몇 차?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3차 방정식. 자, 3차 방정식이라는 건 당연히 3차 식에 대하여 ax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이라는 이런 3차 방정식이 나와야 하고요. 이 3차 방정식에서 얘가 없어지면 2차 방정식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 a는 항상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의 근은 몇 개가 나올 건데 3차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 근이 2개, 1차 방정식 근이 1개, 3차 방정식은 당연히 근이 3개가 나와야 돼.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라는 3개의 근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이 식을 어떻게 바꿔서 쓸 수 있냐? 최고차의 개수는 a니까 놔두고 x-알파와 x-베타 그리고 x-감마. 자,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 왜? 근이 알파, 베타와 감마가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럼 얘를 전개를 해볼 건데 a는 양변 a분의 곱해서 약분해버리고 남는 식 이렇게만 우리가 전개를 해봅시다. 전개를 했더니 ax 세제곱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제곱. 자, 그리고 그 다음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의 x. 그리고 마지막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이라는 방정식이 나와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여기 있는 이 식을 다 똑같이 얘처럼 a로 나눠서 식을 적어볼게. 식을 a로 나눠서 적어보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분의 b의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c분의 a분의 c의 x 그리고 마지막으로 a분의 d 얘는 0이다. 이 식과 이 식이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의 관계가? 세근에 대해서 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한 거에 부호를 바꿔준 게 얘랑 같구나. 따라서 세근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a분의 마이너스 b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얘는 어떻게 되는데 얘는 부가 플러스 똑같으니까 x항의 개수가 같아야 돼서 a분의 c가 되는 거구나. 그다음 여기서 얘네들은 부가 다르네. 그렇다는 얘기는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은 a분의 마이너스 d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지.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2차 방정식에서 근의 합이 a분의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근의 곱은 a분의 c였던 거 위치가 비슷해 보여. 근데 뭐가 추가가 됐어? 여기 근이 3개니까 세 근의 곱도 나오게 되는 거라는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위치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하는 방식은 똑같아.
2차 방정식에서처럼 하는 거에 똑같은데 기억을 할 때 우리가 얘는 근을 몇 개짜리? 한 개짜리 근에 대한 합. 그지? 그래서 한 근의 합.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근 두 개를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두 근의 곱의 합인데 두 근의 합. 이렇게 기억을 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세 근을 모두 곱한 거니까 이거는 세 근의 합. 보다는 세 근의 곱이라고 기억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두 근을 곱해서 근을 두 개씩 곱해서 더한다. 얘는 근을 한 개 있는 근을 세 개를 다 그냥 더했다. 그럼 얘는 뭐야? 근 세 개를 다 곱했다. 그럼 간단하게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의 합이다라고 생각해도 무난하다는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얘네들을 기억을 할 때는 2차 방정식에서 그냥 근의 합과 근의 곱만 쓰면 됐어. 근이 두 개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가 나오니까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로 기억을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도 역수분에 대해서 한번 봤던 게 기억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역수분에 대해서 보면 자, 지금 우리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의 근을 내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이렇게 뒀어. 자, 그러면 얘네들에서 어떻게 되는 아이에 대한 거? 역수근. 자, 역수근이다라는 얘기는 근을 뒤집어서 나오는 아이들.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마분의 1. 자, 얘네들을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얘네들 갖고 식을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적은 거랑 둘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근이 어떻게 된 거?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거꾸로 반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 2차 방정식에서 한번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까지 우리가 그거를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외우기 쉽게 뭐 해준다? 2차 방정식 뭐라 그랬어? 개수의 순서를 내가 역수분일 때 바꾸면 된다 그랬어. 3차 방정식까지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개수의 순서를 거꾸로 바꿔서 dx 세제곱 플러스 c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 해서 근이 역수가 됐을 때는 개수도 어떻게 된다? 반대로 D에서부터 적어주면 됩니다. A에서 D까지 적었다면 D에서 A로 거꾸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근이 역수관계면 개수도 역수로 나타내는 거 우리가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유도했던 거 기억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걸 기억해 두면 좋겠어. 그러면 이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자, 여기 있는 이 식 자체를 내가 fx라는 3차식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의미는 무슨 말일까? 자, 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의미는 f 알파가 0이다. 그 다음에 f 베타도 0이다. 그 다음에 f의 감마도 0이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fx가 0의 근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라는 의미야. 그렇다면 밑에 있는 역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데 역수분에 대한 애들은 f의 알파분의 1이 0이야. f의 베타분의 1이 0이야. 그러면 f의 뭐도 감마분의 1도 0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죠? 자, 이렇게 돼야 되면 여기 있는 식에서 어떻게 해주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나와질까? 여기 있는 요 x 자리를 우리가 x의 알파 대입해서 0이고 x의 베타를 대입해서 0이고 x의 감마를 대입해서 0이 된다는 의미잖아. 그렇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 여기 x 대신에 뭐를 적어주면 될까요?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이 조건을 가지고 얘의 근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f의 위에 있는 식을 토대로 x분의 1 얘가 0이 되는 식의 근이 뭡니까? 얘 근이 알파분의 1 그럼 x의 알파분의 1 대입하면 알파가 된다는 얘기죠. 맞니? 자, 그 다음에 베타분의 1을 대입해주면 베타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뭘 하는 얘기야? 다음에 있는 애 감마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
여기 x에다가 감마분의 1 대입해서 본분수 계산해주면 f 감마는 0이다라는 거 이해가 되지. 그래서 f 알파가 0이다, f 베타가 0이다, f 감마가 0이다를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바꿔주면 됩니다. x 자리를 가지고 구하는 거야. 근의 모양을 잘 살펴주면 되겠지. 그래서 역수분이 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도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한번 적어볼까? 얘를 한번 적어보면 어떤 식으로 적을 수 있어? 자, 한번 봅시다. 자, fx가 0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다라는 얘기는 f 알파가 0이다. 그 다음 f 베타도 0이 되고 f 감마도 0이 된다는 의미야. 이해됐니?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근을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하고 감마분의 1을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 3차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라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얘를 x자리에다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베타분의 1을 x자리 대입해서 이렇게 만들고 감마분의 1 대입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오면 된다고? f의 x분의 1은 0이다라고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 거? 여기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분의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오니까 f알파가 돼서 0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베타분의 1을 대입해주면은 f베타는 0으로 맞춰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감마분의 1도 x에다가 대입해줘. x에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x에 대입해주면 감마분의 1분의 1이니까 본분수 계산하면 f 감마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f 감마는 0이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된다. 그러면 자, 우리가 fx의 식 자체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 거야? fx라는 식을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자, 이렇게 두고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었어.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건데 근을 우리는 거꾸로 x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했다는 얘기니까 자, f의 x분의 1은 식이 어떻게 됩니까? a의 x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b의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c의 x분의 1. 자, 마지막으로 그냥 d는 0. 얘의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죠? 따라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양변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x 세제곱을 곱해버리면 얘가 뭘로 바뀐다? 맨 뒤에다가 적어도 되겠지. x 세제곱 곱해서 여기서 얘를 dx 세제곱. 그 다음 여기 x 세제곱 곱하면 cx의 제곱. 여기도 x 세제곱을 곱하면 플러스 bx. x 세제곱을 곱하면 플러스 a는 0. 의 근이 뭐가 나온다?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응용해서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이 식이 주어지지 않고 저렇게 fx 형태로 뭘로? 기호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근을 구하는 방법을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어떤 식에서 개수를 정해서 풀 수 있냐? 예를 들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fx식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쓸 거야. 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fx는 0의 방정식의 근을 내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었대.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 식에서 fx는 어떻게 적어줬다? fx의 식이 뭔가 주어졌을 거야. 그 애를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때 a, b, c, d의 값을 가르쳐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놈을 가지고 첫 번째 문제에서 f의 뭐를 구해볼까? 2x는 0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x 대신 2x를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찾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자, 근데 근을 구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f2x는 근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 얘 근이 어떻게 되는 걸 알 수 있지? 근이 2알파, 그 다음 2베타, 2 감마. 자, 이렇게 되는 게 근이일 때 2x 맞을까요? 생각을 해봐. 우리가 주어진 거는 뭐가 주어졌다는 얘기야. 자, 여기에서 주어진 거는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고
그리고 f의 감마가 0인 거에 주어진 거야. 그럼 이렇게 맞춰줘야 돼.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 알파, 베타, 감마일 때만 0인 거야. 그런데 이게 2알파가 됐다. 무슨 말? 그냥 x가 알파일 때, 베타일 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근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근이 얘가 아니겠지.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곧 알파이자 베타이자 감마가 되게 만들어주는 값을 x로 정해줘야 되는 거야. 이때 x값과 이때 x값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대입해서 식을 적어서 전개해서 계산을 하는데 그렇게 풀라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이때 근을 뭐라고 정해줘야 됩니까? 얘를 알파로 만들기 위해서는 근이 2분의 알파를 x에 대입했을 때 알파가 되겠지. 그럼 근에다가 2분의 베타를 대입했을 때 베타가 되겠지. 그 다음에 또 2분의 감마를 대입했을 때 근이 감마는 0이다라고 맞춰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방정식 근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얘는 알파, 얘는 베타, 얘는 감마라고 두고 x를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근이라는 것은 x의 값을 얘기하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유형은 이렇게 근이 나왔다. 근이 이 방정식을 토대로 해서 식을 나타낼 건데 근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일 때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 그럼 이놈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 자, 일단 x값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된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요게 모양이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 그냥 얘는 비슷한 것 같아. 맞아. 얘는 f-x에서 얘를 x에 대입했더니 알파가 됐고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했더니 x에다가 베타가 됐고 마이너스 감마 대입하면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감마가 되어서 얘 식이 만족하는 거 찾는 거야. 이렇게 따라서 이 식을 구해봐 라고 얘기하면 f-x라는 식은 어떻게 되는 애니까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a의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b의 마이너스 x의 제곱 c의 마이너스 x 플러스 d는 0 이렇게 해서 우리가 fx 요놈의 근을 가질 때 개수들을 하나 둘 셋 넷 얘네들을 구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볼까? 이번에는 비슷한 유형을 할 거야. 자, 세 번째 나오는 애 이번에는 근을 2알파 2베타 2감마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 자, 그럼 얘네들을 근으로 가진다. 아까 하던 거랑 비슷하지만 얘는 거꾸로야.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돼. 자, 얘는 얘를 x에 대입했을 때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게 해야 돼. 그래서 찾는 방법은 이제 요령이 보여? 자, 요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령이라는 게 딱히 없어요. 일단 여기 나오는 얘네들의 값이 x가 된다라고 보면 돼. x가 2알파 그 다음에 2베타 2감마 하나만 해도 되겠지. 그럼 여기서 2를 다 나눠주면 2분의 x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알파, 베타, 감마 끝! 자,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가지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서 얘를 어디에다가 여기 있는 x 대신에 우리가 대입을 해주면 끝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네들의 근은 f의 2분의 x는 0의 방정식의 근이겠구나. 실제로 2알파를 x에 대입하면 알파 나와. 2베타를 대입해도 베타 나와. 2감마를 대입해도 감마 나와서 우리가 구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0이 된다라는 게 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이거를 근으로 가질 때 방정식은 이렇게 될 거다 하면 식 구해봐요 라고 물으면 f의 2분의 x의 식은 어떻게 되는 거? 여기 있는 요 식의 x 자리에다가 우리가 뭐를 대입하면 되는 건데 여기 있는 x 자리에다가 뭐를 대입하는 거야? 대신에 대입해야 되는 애 2분의 x를 대입해서 a 그리고 2분의 x의 세제곱 플러스 b의 2분의 x 제곱 그 다음에 c의 2분의 x 마지막으로 플러스 d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뭐가 되는 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얘네들을 가지고 쭉 하는 방법은 f의 네모는 0 해서 이 네모가 뭐가 되게 하는 걸 찾는 거야. 네모가 알파, 베타, 감마가 되도록 하는 값을 찾아주면 돼요. 자, 그래서 얘가 알파, 베타, 감마가 되도록 하는
값, 즉 x에 관한 식이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걔를 찾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3차 방정식이라는 것에서 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푸는 방법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해. 2차까지는 인수분해 공식, 3차도 기본적인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를 이용해야 되겠어? 우리가 나머지 정리 나눗셈에서 했던 조립제법에 대해서 주로 많이 다룰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3차부터는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뭐를 이용해서 조립제법으로 한번 인수분해를 하면 1차, 2차가 되겠지. 그럼 그 1차식은 우리가 는 0이 되는 x값 찾으면 될 거고 2차식은 뭐 하면 돼? 기본적인 세로 인수분해 계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수분해 한 번 더 해. 그러면 1차식 3개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거나 아니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근해 공식을 2차식을 사용해서 뭐 x값 2개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3차 방정식 기본적으로 풀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항상 뭐가 있다? 조립제법을 사용하는 방법은 당연한 거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요 3차 방정식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법 하고 그 다음에 근을 판별하는 방법 두 가지를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까 하던 거에서 중요해요. 3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근을 판별할 건데 어떻게 판별해? 일단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인수분해를 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해야 돼. 인수분해를 해야 돼. 3차 방정식에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고? 조립제법밖에 없어요. 아니면 뭐 사용할 수 있다? 곱셈 공식의 응용 인수분해에서 우리 3차식의 인수분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문제들이 기본 공식을 사용하는 문제는 잘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뭐를 이용하는 게 그 3차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결국은 인수분해 공식을 외우더라도 그걸 적용시키는 것보다는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구하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결국 식이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조립제법을 사용하면 이 식 자체가 어떻게 나와져? 3차 방정식이 1차식과 그 다음에 몇 차식으로? 2차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나와질 거야. 그러면 근을 판별은 어떻게 해주냐? 여기 1차식에서 벌써 우리는 근 하나를 알았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럼 이 근이 무조건 뭐가 나온다? 실근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인수분해가 이렇게 조립제법 됐다는 얘기는 여기서 실수인 근이 하나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이건 100% 실근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어, 그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나와 있는 얘, 이놈이 중요한데 요 2차식에서 뭐를 한다는 얘기야? 근을 판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근을 판별은 어디서 합니까?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1차식,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인수분해 했을 때. 자, 1차식에서는 실근이 나올 거니까 빼고 나머지 2차식에서 뭐가 되는 거? 얘가 두 실근이 나오거나 아니면 중근이 나오거나 아니면 두 허근이 나오는 경우 세 가지로 쪼개진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 우리가 판별식은 어디다가 여기다가 적용을 해서 풀면 되겠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의 판별은 어디서 합니까? 물으면 인수분해를 했을 때 2차식에서 우리가 근을 판별할 거다라는 얘기야. 항상 이거는 머릿속에서 꼭 기억을 해둬야 된다. 그래서 요 2차식의 판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2차식에서 판별할 거야. 자, 그러면 요 2차식에서 우리가 판별을 할 건데 어떻게 되는 거? 이 3차 방정식이 뭐를 가지는 경우? 자, 이 3차 방정식이 뭐를 가지는 거? 제일 먼저 중근을 가지는 경우. 자, 우리 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 자, 중근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인데 여기 있는 이 근과 같은 근이 나온다라는 말 하나. 그 다음에 그냥 얘랑 근이 다른데 요 2차식에서 그냥 중근을 가져도 중근을 가지는 거잖아. 그지? 그럼 쌤 3중근 어떻게 돼? 이 근이 뒤에 중근으로 또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근이 총 3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근이 알파라고 하자. 그럼 여기에 근 한 중에
베타 감마라고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있으면 알파근 여기 알파 베타가 나왔을 거니 그럼 뭐가 돼? 알파라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겠지 그지?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떻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여기서 근이 알파인데 여기는 베타라는 중근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베타 나오는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중근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 얘기합니까? 자, 중근을 가지는 첫 번째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 요 1차식의 근은 2차식에서 근으로 가진다 다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 그냥 요 2차식에서 뭐가 나온다? 중근이 나온다. 앞에 있는 1차식과는 근이 같다 다르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같게 되면은 몇 중근? 3개가 근이 3개가 모두 같아질 거니까 3중근이 나올 거고 앞에랑 근이 다르다면 뭐가 되는 거? 2중근이 나오게 될 거라는 얘기겠지. 그지?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면은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뭐 할까? 1차식과 근이 2차식에서 같은 근이 나와. 그러면 2차식에서 1차식을 근이 나온다. 다른 말로 1차식을 뭘로 갈 때? 인수로 우리가 인수분했을 때 가진다와 같은 말인 거다. 그지? 그래서 1차식에 있는 값을 인수로 가진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 그냥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그래서 중근을 갖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뭐 예를 들어보면 이런 형태야. 2차식이 1차식의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자, 3차식 우리 인수분했는데 x-1이 있어.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자, 이렇게 되었다고 할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여기에서 x값이 뭐가 나왔지? 1이 하나가 나왔어. 맞니? 자, 여기 뒤에서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이 식 자체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얘가 인수분해 해주면 x-1하고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는 게 이해됐어? 자, 그래서 여기에서 x값이 뭐가 나온다? 1하고 마이너스 2 두 개가 나와지는 거잖아. 그래서 식을 한번 더 적어보면 이 식 자체가 결국은 x-1의 제곱과 x 플러스 2 곱해져서 나오는 이런 3차 방정식이 된다라는 얘기. 그러면 중근을 가지긴 가지는데 어디서? 1차 조리제곱 한번 쓰고 1차식에서 근이 2차식에서 근은 또 나와. 즉 여기 있는 인수를 뒤에도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왜 이거 이렇게 해요? 숫자인데 미지수로 주어질 거니까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간단해. x-1 이렇게 됐는데 뒤쪽에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었어. 그럼 여기 있는 2차식이 뭐가 됐어? 완전 제곱식이 되잖아. 이 식을 다시 적어보면 x-1하고 x-2의 제곱은 0 이렇게 나와졌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왔어?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게 중근 x값이 얼마 나온다? 2라는 중근을 갖는다. 자, 앞에는 뭐가 되는 거? 앞에는 x값이 뭐가 나왔어? 얘는 x값이 1이 나왔어. 근이 서로 어떻다?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뭘 해야 된다는 얘기야? 조립제법으로 1차식과 2차식으로 무조건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3차 방정식은. 자, 그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건 이제 뭐가 있다? 자, 그냥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경우. 자,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경우. 자, 일단 그냥 세실근이라고 하자.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중요해. 그 말이 없어 지금은. 자, 세실근을 가질 때, 자, 가질 때라는 이 놈은 가만히 생각해봐. 벌써 1차식은 실근을 가진다고 했잖아. 무조건 실근이 나와요? 맞아요. 무조건 실근이 나와요. 그러면 뒤에 남은 2차식도 실근을 가져야겠네? 맞아요. 2차식도 실근을 가져야 돼. 그래서 세실근을 가질 때라는 얘의 뜻이 뭡니까? 세실근이라는 얘기는 1차식은 항상 실근을 가져. 넘어지게 없네. 그래서 어디에서? 2차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줘도 되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고 그냥 뭐야? 두 실근. 요 말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기서 내가 만약에 여기 뭐라고 적었으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고 했으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돼야 될 거야. 그런데 내가 서로 다른이라는 말을 어떻게 했어? 안 적었어. 그러면 그냥 뭐 해주면 된다? 2차식이 그냥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해주면 돼요. 그냥 두 실근이야. 중요한 거야. 두 실근을 갖는다. 가진다. 자, 그럼 얘가 2차식이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결국 판별식D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0보다 크다만 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뭐라고? 서로 다른 두 실근. 즉 앞에 무슨 말이 붙어야 된다?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는 이렇게 될 건데 내가 서로 다른 말을 안 붙였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서로 다른 말고 뭐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냥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다. 그지? 그냥 세 실근이다라고 나오면 여기에 뭐도 들어가야 돼? 부모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서로 다른 이 추가가 되면 어떻게 돼? 부모가 빠지야 주면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나오는 경우는 이번에 실근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거 두 번째. 자, 세 번째로 나오는 경우는 뭐 한다? 한 실근과 이 한 실근은 어디서 나와? 무조건 1차식에서 나오는 애야.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는 애다. 무조건 실근 하나 나와. 3차는 홀수차는. 자, 한 실근과 나머지 두 허근. 자, 허근은 무조건 서로 다른 허근이에요. 근이 서로 달라요. 갖출 수 없어. 왜? 근의 공식을 썼더니 풀만 루트 안에 음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 따라서 두 허근이 나오는 경우는 두 허근을 가질 때 자, 이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할 게 별로 없는 거잖아. 어디에서? 1차식은 항상 실근을 가지는 거 똑같아. 그래서 얘도 똑같아. 얘는 1차식은 항상 실근인 거 변화가 없다. 자, 그럼 어디에서? 2차식이 두 허근을 가진다. 그래서 어디에서? 항상 2차식에서 근을 판별하는 거야. 우리 그래서 판별식을 다 알고 있잖아. 그지? 자, 두 허근을 가지는 경우 어떻게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러면 결국 뭐야? 이제 1차식이 실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 얘도 실근을 가진 거 가지고 한다 해서 결국 이 모양을 만드는 게 중요한 포인트야. 그래서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1차식, 2차식으로 인수분해를 해놓고 2차식을 가지고 중근이나 실근이나 허근을 가지는 경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두 허근에 대한 설명에 실근이라는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앞에는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한 거? 두 허근을 가질 때라고 나올 때 저 두 허근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근의 관계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3차식을 할 때 허근이라는 설명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앞에 복소수 할 때 내가 한번 설명했지만 허근을 가지는 3차 방정식 중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애들이 하나가 있잖아요. 어떤 애가 있을까? 허근 오메가를 가지는 애들. 자, 뭐가 있었나 확인을 해봅시다. 자, 우리 허근에 관한 문제는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 오메가 가지는 경우. 그 다음에 다른 아이는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이 오메가인 경우.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 그죠? 이거 첫 번째 어떻게 된다? 얘를 인수분해를 했을 때 1 넘겨서 인수분해 해주면 x-1하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봐! 벌써 우리는 조립제법 쓴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어. 그렇지만 이거 곱셈 공식을 쓴 거야. 인수분해를 해주겠지, 공식을 이용해서.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실근이 나온다고 그랬어.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여기서 두 허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두 허근이야. 근데 원래 근도 되잖아. 맞아. 원래 이 3차 방정식이 근이기도 해. 그래서 일단 x에 대입을 해서 나오는가. 그러면 여기에서 두 허근을 뭐라고 할까?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 켤레근이 무조건 나와. 근이 서로 같진 않다 그랬어. 허근은. 자, 그래서 켤레근이 나올 거니까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얼마다? 1이라는 애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허근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에서 근이 뭐이기 때문에 오메가와 오메가 바
두 근을 가진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두 근의 합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뭐다? 얘가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다. 자, 그 다음에 오메가 오메가 바 둘이 곱하면 a분의 c니까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또 어떤 성질을 또 알 수 있는데 여러 개를 알 수 있어. 오메가를 대입해서 나오는 애도 가능해. 그럼 오메가를 대입해서 나오는 애가 뭔데?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얼마다? 0이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내가 항상 강조하던 애가 있어요. 변형해서 나오는 식이 굉장히 많으니까 변형 스스로 해볼 수 있겠죠. 하나씩 넘겨봐도 되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오메가 제곱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 오메가는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뭐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을 거고, 1은 어떻게 되는데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대입해서 하는 거. 그러면 오메가 바 대입해도 돼요. 근데 오메가 바는 대입해서 잘 안 해. 왜 안 할까? 우리가 그냥 별도로 외울 거거든. 여기서 오메가 넘겨주면 오메가 바라는 애는 오메가 분의 1이야.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인 걸 아니까 위아래에다가 오메가 제곱을 곱해주면 오메가 세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인데 얘가 1이잖아. 그래서 얘가 오메가 제곱과 같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오메가 바의 제곱은 어떻게 되는데? 얘는 얘가 제곱이니까 오메가 4제곱이라서 뭐가 돼?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얘 뭐라고 고칠 수 있다? 오메가로 고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얘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어. 이거 정도만 기억을 해놓으면 돼요. 어디서 나온 거? 우리 두근의 곱에서 나왔다라는 거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총 대부분 다 하는 거야. 얘 근 중에 하나가 허근 오메가니까 오메가라는 근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데, 근의 공식을 썼을 때 이 오메가라는 애가 될 수 있는 편레근이니까 뭐가 될지 몰라. 근의 공식을 써주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3하고 i가 등장하는 이 모양을 꼭 봐두세요. 그럼 이때 얘가 오메가가 플러스일지 아니 마이너스일지는 알 수가 없는 거.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없어도 무조건 뭐라고 나오면 얘를 꼭 오메가라고 쓰는 게 아니라 x라고 해서 그걸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x라고 썼을 때 뭐가 나오고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i가 나와서 이 모양이 나오면 무조건 세제곱하면 1이다. 알겠니? 이거 나오면 여기가 지금 뭐라고 썼으니까 꼭 오메가로 쓰는 게 아니라고 z라고 썼을 수도 있고 x라고 썼을 수도 있어. 오메가면 이렇게 나와졌다. 그럼 이 중에 플러스인 거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인 거 나올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세제곱하면 1이 되는 요 식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걸 갖다 한 번 곱하고 두 번 곱하고 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계산한 거랑 결국은 똑같으니까 의미가 없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성질들은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도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여기서 마이너스를 넘겨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얘가 x 플러스 1하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자, 얘 근이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실근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온다? 허근이 나와진다라는 거.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 대입을 해주자.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 얘는 마이너스 2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얼마다? 마이너스 2이다. 당연한 거잖아. 왜? 근이 허근 편레근으로 나와지니까. 자, 두 허근이 어떻게 된다고? 편레근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두 허근은 오메가 바가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야. 똑같아. 옆에 있는 거랑. 그럼 두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근이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하고 두 개가 된다라는 얘기니까, 자, 요 두 근에 대한 두 근의 합이 조금 다르네, 얘랑. 그치?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a분의 마이너스 b. 오메가 바를 곱하면 1. 자, 그러면 뭐가 다른 거? 저기에서 부가 하나가 달라졌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얘도 뭐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식을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변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제곱은 뭐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넘겨서 변형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오메가만 넘겨주면 얘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1과도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변형하는 것도 요령껏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는 여기서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반은 항상 뭐가 된다? 오메가 분의 1이다. 얘 때문에 나오는 거야. 얘는 기억을 해둬야 돼.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외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외우지 말고 뭐 한다? 두 근의 합과 곱이 1, 1일 때는 얘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뭐 해줄까? 오메가 제곱을 곱해주면 얘가 오메가 세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인 걸 알잖아. 그래서 마이너스에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다. 여기 있는 애랑 부호가 달라. 여기랑 부호가. 그지? 부호가 달라졌어. 그럼 제곱하면 어떻게 되는데? 제곱하면 뭐 부호가 달라. 오메가 바의 제곱은 요거 제곱이니까 오메가 4제곱.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어서 마이너스 오메가와 같다. 부호가 달라.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거 오메가를 구하고 싶다. 분해 공식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다 똑같아.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 얘기해.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x세제곱 1이다. 플러스 1이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이다. 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얘는 이렇게 해서 단독으로도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뭐까지 해봤냐? 3차 방정식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은 이 범위를 벗어나는 이제 신유형들 빼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본 유형 문제들은 요 안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해결 보는 애들이 주로 많이 나와. 나머지 뭔데? 3차 방정식 조립제법에서 그냥 일반적인 신분 구하는 문제들. 그리고 나오면 개념적인 문제들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몇 차 방정식으로? 자, 4차 방정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아까 4차 방정식 종류 몇 가지 있다 그랬죠? 복 2차 방정식이랑 상반 방정식이랑 그 다음에 일반적인 4차 방정식. 간단해. 여기는 4차는 우리가 차수가 크기 때문에 많이 다루지 않아. 그래서 일단 복 2차 방정식이다.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푸는 방법 자체를 뭐라고 머릿속에 치환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 복 2차식은 모양 자체가 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애가 4차 x에 관한 4차,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상수.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식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4차하고 뭐만 상수로 이루어져 있는 식 하나.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들을 푸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어. 뭐 해서 푸는데? 복 2차식은 인수분해를 해서 풀 거야. 자, 얘는 인수분해를 해서 풀 건데 그냥 인수분해를 하기에는 차수가 크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데? 정해진 방법은 첫 번째, 치환을 한다. 대부분 어떤 애를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주면 돼요. 그러면 x의 4제곱은 당연히 뭘로 치환이 되겠어? t제곱으로 치환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t라고 둔 제곱이니까 t의 값은 항상 뭐가 돼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값, 음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중요하겠지, 그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합차 형태야.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합차 공식 이용해서 나와진다. 어떻게 되는데? 합차 공식이라는 게 제곱 빼기 제곱이 뭐가 되는 거다? 0이 되는 형태.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을 0으로 만들어가지고 합차 공식 앞에 거 두 번 적고 뒤에 거 두 번 적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되는 거. 만약에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라고 나오면 여기 A 적고 여기는 B하고 B 적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후에 계산하면 돼요.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되는 거잖아, 그치? 이때 이게 x에 관한 식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방정식에서 마찬가지고 인수분해에서 마찬가지. 결국은 우리 합차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앞에 거 두 번, 아니야 그냥 이거 두 번 곱한 거니까 AA 이 뒤쪽에 두 번 적어서 여기는 가로를 해줘야 돼. 왜? 마이너스 뒤에 분배가 돼야 될 거니까.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애들은 뭐다? 상반 방정식. 자, 상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어떤 아이를 상반 방정식이라고 합니까? 라고 물으면 가운데 있는 한, 가운데가 없어. 짝수계에 있는 가운데 없겠지. 항의 개수가, 그지? 그러면 그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양쪽이 어떻게 된다? 대칭이 되는 거야. 개수가. 좌우 개수가 서로 대칭이야. 그러면 이거 무슨 방정식이라고 불러?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자, 이 상반 방정식에서 우리가 첫 번째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홀수차로 시작하는 상반 방정식. 3차, 5차 이런 애들인데 주로 많이 나오는 게 3차일 거라는 거. 그러면 3차 상반일 때
자, 홀수차 상관 방정식 같은 경우 무조건 근 하나가 마이너스 1입니다. 왜지? 시험에서 구해보면 항상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게 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무조건이야. 근 하나가 무조건 이렇게 나와. 그리고 이제 홀수차인데 1차식에서 근 하나가 마이너스 1 나왔잖아. 그럼 이제 1차 빼면 홀수차에서 무슨 차가 돼? 짝수차가 나올 거 아니야. 합쳐서 1차와 짝수차를 합쳐서 홀수차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뒤쪽에 푸는 방법은 뭐가 된다? 짝수차 상반 방정식이 된다. 자, 그러면 결국은 뭐 푸는 방법만 기억하면 돼. 짝수차 상반 방정식만 풀 줄 알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짝수차 상반 방정식을 어떻게 풉니까? 자, 짝수차 상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끝이야. x제곱 보통 4차일 거니까 그런 겁니다. 4차의 가운데는 뭐가 되죠? 2차. 자, 4차 생각해봐. 4차항,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그러면 가운데 있는 애가 누구예요? 2차항이잖아, 그지? 2차항을 기준으로 3차, 1차 개수가 똑같고 4차 상수의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상반 방정식이라고 써. 그러면 내가 x제곱으로 실제로는 방정식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나눈다라는 의미로 쓰면 안 되고 묶는다가 돼야 돼, 정확하게는. 자, 묶는다지만 묶어서 하라 그러면 헷갈리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그냥 개념적으로는 묶는다지만 풀 때는 어떻게 한다? 나눈다라고 기억해 두면 된다. 자, 그럼 얘로 나눴어. 그러면 4차에서 이걸 나누게 되면 나오는 애들이 뭐가 나오냐면 x제곱 일단 x 플러스 x분의 1 앞에다가 얼마 곱해지는 애가 나와. 그래서 얘를 뭐라고? t라고 치환. 자, 얘를 t라고 치환하게 되면 또 뭐가 나오냐면 맨 앞에 있는 애가 x제곱이 될 거야. x제곱으로 4차 나눴잖아. 그지? 그러니까 맨 끝에는 x제곱분의 1이 등장할 거란 얘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데?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물어봤지? 곱셈공식 응용이잖아. 근데 얘를 t라고 치환했으니까 t제곱 마이너스 2로 바꿔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알아두면 좋겠는데 얘를 t라고 치환했을 때 t의 최소값은 2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외워둡시다. 왜 그렇지? 자, 이게 왜 그런데? 라고 아무리 물어봤자 우리는 아직 산수기하 평균이라는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 대신에 뭐 이 값에 대한 문제를 다루진 않겠지만 알고는 있으면 참 좋겠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일단 뭐했어? 보기차 방정식과 상반 방정식 다 4차 방정식들이라는 거. 그럼 이제 기본적인 4차 방정식 하나가 남았네. 맞아. 그래서 기본적인 4차 방정식을 어떻게 해서 풉니까? 자, 기본적인 4차 방정식은 푸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조립제법으로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몇 번 해야 될까? 자, 한 번 하면은 1차, 3차잖아, 그지? 그럼 한 번 더 3차식을 조립제법 쓰면 뭐가 돼? 1차, 1차, 2차가 되겠지, 그지? 그럼 2차식은 뭐죠? 인수분해 세로 계산법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니까 결국 조립제법으로 풀 거야. 그럼 이때 조립제법 몇 번 해야 돼? 조립제법 2번 사용할 거니까 0이 되게 만든 x가 몇 개 찾아야 돼? 일단 2개 찾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 찾고 해놓고 나서 찾지 마요. 그래도 안 되나? 해도 되는데 그럼 또 그 3차식을 적어가지고 우리가 숫자를 또 대입해가지고 알아봐야 되니까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나오는 애들이 뭐다?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애들밖에 없어. 약수들이 0, 1, 2 안에서 해결되는 게 주로 많이 나오고 굳이 그게 힘든 애들을 보면은 3까지 가능한 애도 있는데 거기까지 나오는 경우는 없어. 대부분 1 넣었을 때 0 되는 식을 주로 많이 문제로 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뭐 한다? 얘는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여러 가지 방정식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요 근이 뭐 어떻게 된다? 실근 하나와 나머지 뭐다? 근의 공식 사용하는 근을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굳이 우리가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전혀 외울 필요가 없고 다음 시간에는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뒤에 이제 개념 정리를 해봤으니까 간단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 형태들, 뭐 기본 형태들은 뭐 3x 세제곱 3차 방정식이니까 플러스 7x 마이너스 4는 0. 자, 이런 방정식을 하나 풀어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떤 애들? 두 번째로 나오는 애들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요거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그리고 x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은 0. 자, 다음에 방정식을 풀어보시오 라고 나왔을 때, 자, 얘는 3차 방정식, 얘는 몇 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면 얘는 그냥 뭐 해줘야 돼? 최고차항부터 개수를 우리가 써야 되는데 뭘 이용해서 푸는 거?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조립제법을 이용해야 되니까, 자, 뭘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냐? 자,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의 개수에서 3분의 4의 약수. 자, 이 약수라는 것은 음의 약수, 양의 약수 둘 다 적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도 있겠지만 3분의 4만 적을게. 왜? 여기까지 안 갈 거야. 1 대입해주면 0 되나? 안 돼. 근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나? 안 되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니? 플러스로 바꿔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1 넣으면 안 되고, 플러스 1 넣어도 안 되고, 얘 안 되네. 그러면 요거 식을 다른 아이로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되게 만들려면 여기 제곱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 제곱을 할게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지? 그럼 개수, 최고차항 개수, 그 다음에 2차항 개수, 상수항이 있는데 1차항이 없어. 그럼 1차항 개수 0, 그 다음 상수항 개수 마이너스 4를 해줍시다. 그리고 얼마로 가능하다고? x가 마이너스 1로 가능해. 그럼 조립제법은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그 다음에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그 다음 곱해서 올려서 쓰면은 나머지 0. 이게 인수분해가 된 거야. 나머지가 항상 0이 나와야 돼.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식을 우리가 다시 적어볼게. 자, 다시 적어보면 여기서 x 마이너스 1 아닙니다. 플러스 1이었기 때문에 0 되는 x 값이 마이너스 1인 거야. 그 다음 여기는 뒤에서부터 항상 생각해요. 상수항 1차는 2차는 거야. 뒤에서부터 차수가 점점점 커져간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3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이렇게 몇 차? 1차와 2차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지 근해 공식 써야 되는지 확인만 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3하고 1, 그 다음에 얼마 2하고 2 플러스 마이너스 해줬더니 6 빼기 2에서 4가 되는 거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x 플러스 1과 3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2 얘가 0이다라는 식이니까 내가 구하는 근 x는요, 여기서 0된 x값 마이너스 1, 여기서 0된 x값 3분의 2, 여기서 0되는 x값 마이너스 2 해서 총 3개의 근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됐지? 자, 두 번째 형태는 조금 뭔가 달라. 뭐가 보이냐면 이거를 전개해버리면 4차인데 항도 3개짜리 제곱이니까 커져. 그럼 이거를 전개하는 문제 아니라는 얘기야. 뭐가? 이렇게 있는 똑같은 아이가 보이잖아, 그지? 똑같은 아이를 우리가 치환을 하자. A는 중학교 때 하는 방법이니까 T로 바꿔서 할게. 그럼 얘를 T로 하고 치환을 할 거야. T로 하고 치환해주면 제일 첫 번째 단계 T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40은 0 해서 항의 개수도 줄었고 차수도 어떻게 된 거야? 줄어들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풀 수 있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 그 다음 전개해서 정리를 해줄게. 얘는 t제곱, 2이 곱해 2배에서 계산하 마이너스 2t. 그 다음 25 빼기 40이니까 마이너스 15. 얘에 관한 인수분해는 뭐하고? 5하고 3 마이너스 플러스 해주면 된다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만족하는 t의 값이 5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t의 값이 아니잖아. 무슨 값이니까 x 값을 구해야 되니까 한 번 더 해야 돼. 다시 x로 돌아오자. t는 뭐였어? x제곱 플러스 4x였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거나 5가 되거나 아니면 x제곱 플러스 4x 이걸 한번 더 적어야겠네. 그지? 마이너스 3이 되거나 두 개였어. 얘 넘겨서 식 정리해 주셔야죠. 그럼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 5하고 1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x는 얼마 나오고 마이너스 5하고 1하고 두 개가 나온다. 얘도 3 넘겨주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 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얼마? 3하고 1에 플러스 플러스니까 x값이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나옵니다. 따라서 요 4개가 모두 다 뭐가 되는 거? 만족하는 방정식의 근이 된다라는 얘기죠. 알겠니?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뭐야? 3차와 4차에서 나오는 거. 3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방법은 항상 뭐다? 조립제법을 써서 1차와 2차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게 첫 번째 방법.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요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바로 하면 되고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뭐 해줘야 된다고? 근의 공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4차인데 다 전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경우 얘처럼 치환을 해야 되는 경우 뭐 똑같은 모양이 보이면 치환하면 된다. 대신 그 치환한 문자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뭐야? 원래 내가 구하고자 하는 문자로 다시 되돌려서 구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3차 방정식 형태에서 어떻게 되는 게 있었냐. 근의 관계에 나오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근의 관계 문제랑 그 다음 뭐 보기2차식 문제랑 상반 방정식까지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 3차 방정식에서 뭐 구하는 형태.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유형이 나왔었어. 세 번째로 볼 우리가 유형은 이렇게 되는 거.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p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2p 유형. 자, 몇 차 방정식입니까? 3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할 거냐? 얘가 중근을 갖도록 하는 자, 중근을 가질 때 p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문제가 나왔어.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3차인데 중근을 갖는데 그럼 우리가 무조건 뭐부터 해야 돼? 1차, 2차로 인수분해를 해야 돼. 쌤, p가 있는데 어떻게? p가 있어도 상관없어. p를 없앨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마이너스 p 플러스 2p 사라져.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여기 앞에 마이너스 1이 있었으니까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지? 따라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조립제법을 써서 나타낼 건데 자, 문자가 없어지는 걸 주로 많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쌤, 왜 x는 하고 적어요? 보기 편하라고. 다른 이유는 전혀 없어요. 개수 1, 얘는 개수 없는 2차항이 얘는 1차항 개수잖아. 그지? 2p-1 그 다음 상수항 개수 2p까지 이렇게 적어두고 내려서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자, 이제 조립제법은 항상 하는 방법을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얘도 1이네. 그럼 2p-2p 되니까 0이 된다. 자, 나머지가 0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인수분해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눗셈을 한 거니까 그거는 인수분해와 다르다는 거. 여기 이제 더할 필요 없지, 그지? 그럼 얘는 상수항 1창, 2창이라 그랬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x 플러스 1하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 자, 얘는 0이다라는 방정식이 나와진 거야. 그러면 끝이 얘인가? 아니야. 중근을 가진다 그랬어. 첫 번째. 자, 중근을 가지는 첫 번째는 얘하고 같은 근을 뒤에 가지는 경우 있었죠. 그죠? 따라서 누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는 0의 근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경우 앞에 있는 근이 뒤에 한 번 더 나오면 중근이잖아. 그지? 따라서 한 번 더 나오는 경우 먼저 확인해보자. 그냥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는 얘기야. 1 플러스 1 플러스 2p는 0 그럼 p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가 나와졌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였어? 그냥 2차식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가 0인 이 식이 무슨 식이면
완전 제곱식이면 얘랑 관계없이 그냥 여기서 바로 중근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완전 제곱식이다. 무슨 말이야? 판별식 D가 0이다 라는 말과 같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바로 쓸 거야.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8P가 됐겠다. 그지? 자, 얘가 0이 된다. 그러면 P는 얼마입니까? P는 8분의 1이 나오겠네. 자, 그럼 구하고자 하는 P의 값은 두 개가 나와졌어. 마이너스 1 하나랑 8분의 1이랑. 알겠니? 자, 이렇게 두 개 나와지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봐야 되는 게 어떤 애가 있었냐면 보기차식. 자, 보기차식 같은 경우는 항상 식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4차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할까? 플러스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3. 자, 이렇게 될게요.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나와졌어. 뭐 이렇게 바꿔서 쓰면 되겠니? 생각 좀 해볼까? 뭐 상관은 없겠는데. 자, 뭐가 됐어? 4차, 2차 상수항 꼴일 때 얘도 보기 2차식.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었다? 4차랑 상수만 있는 경우. 근데 4차 상수 있는 경우는 뭐 간단하니까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겠지 뭐. 그래서 조금 이따가 금방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요? 제일 먼저 내가 뭐 하라 그랬어? 여기서 x제곱을 뭐라고 둔다고? t라고 치환을 하라 그랬지, 그치? 자, 얘를 x제곱 t라 치환할 때 t는 0보다 커야 돼. 왜? 제곱을 했잖아. 그러면 양수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 무조건. 대신에 등호는 넣어주라고 그랬어. 0이 가능해? 맞아, 0은 가능해. 자, 그래서 이 범위가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치환을 하더라도. 그럼 치환을 해서 식을 적어보면 얘는 t제곱이 됐고 얘는 마이너스 4t가 될 거고 뒤에는 3은 0. 자, 3하고 1에 마이너스니까 t의 값이 뭐하고 3하고 1이 나와졌다는 거 이해됐지? 그럼 이제 두 번째, 나는 t의 값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 t는 x제곱과 같은 거니까 얘가 3이고 얘가 2야.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x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은 1이니까 이렇게 적어서 총 4개의 해가 나온다 라고 구하는 문제가 될 거다.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서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자, 이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x제곱 플러스 16은 0의 근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줬어. 그럼 어떻게 해줘? 그냥 16을 넘겨서 풀면 안 되나? 그래도 되지만 우리가 뭐 해주면 편하게 얘를 갖다가 제곱이 아니고 4제곱이겠지, 그지? 예, x 4제곱은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줄까? x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 16 이렇게 적어줄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적는 순간 뭐가 되는 거? 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봐. 자, 이렇게 적어서 풀게 돼버리면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지? 얘가 x제곱의 값이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는 나올 거니까 4i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 똑같은데 마이너스인 경우는 마이너스 4i가 되는 거 두 개가 나와지는 거 이해됐니? 자, 그러면 x를 구해야 되는데 x제곱까지밖에 못 구해. 왜? 자, 여기 봐봐. x제곱을 했는데 4i가 나왔어. 그러면 원래 x는 뭐였는데? 그죠? 네,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풀지 말고 어떻게 풀어라?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풀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풀어? 자, 완전 제곱식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얘는 x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x 제곱을 붙일까? 8x 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8x의 제곱은 0이다 라고 고쳐줄게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빼기 얘는 어떻게 되는 건데 얘는 2루트 2 x의 제곱은 0 이렇게 고쳐줘야 된다라는 얘기. 아까처럼 구하면 제곱에서 멈추게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얘에서 어떻게 합차 공식 어떻게 쓴다 그랬어? x제곱 플러스 4를 두 번 곱한 거. 얘는 2루트 2x를 두 번 곱한 건데 부호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는 얘기야. 따라서 요거
요거 두 개가 0이 되는 경우를 뜻할 거야. 인수분해 된 식을 적을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의 식을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2루트 2x 플러스 4는 0. 자, 개수 중에 하나가 무리수가 나왔어. 즉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니까 결국 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풀 때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뭐 나오니? 밑에 있는 식에서 x제곱 마이너스 2루트 2x 플러스 4는 0. 자, 두 군데에서 나올 건데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가 되나? 4라는 애가 2 곱하기 2 안 나오잖아, 그지? 근해 공식을 써볼까? 근해 공식 쓰면 짝수 공식을 쓸 수 있겠다. 자,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가 나와서 2하고 i가 붙겠네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 나왔고, 마찬가지로 여기 x가 뭐예요? 그냥 여기 부호만 플러스가 될 거고 뒤에 풀만 붙는 거랑은 변화가 없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2i 해서 근이 몇 개 나온다? 4개가 나온다. 자, 조심해야 되는 거 뭐 조심해야 되는 거야? 4차 상수 나왔을 때 얘가 넘어가면 음수가 나와.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바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풀지 마라. 뭐 만들어줘? 합차 공식이 될 수 있게 제곱 빼기 제곱꼴로 무조건 고쳐서 계산하자. 그 후에 근해 공식을 쓰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고기차식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애들이 상반방정식이라는 애를 내가 한번 풀어볼게. 자, 상반방정식 뭘로 해줄까? 6, 5, 30 얼마일까? 6x 4제곱 플러스 5x 세제곱 마이너스 38x의 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플러스 6x? 잠깐만, 여기 잘못 적었나? 여기 없고 여기 없고 는요. 자, 몇 차야? 4차. 짝수차다. 그지? 내가 뭐라 그랬지? 홀수차와 짝수차가 나올 건데 그 중에서 뭐에 대해서 주로 많이 나온다? 짝수차에 대해서 많이 나온다. 홀수차는 어떻게 그랬어? 조립제법을 한번 써서 1차와 짝수차 부호를 놔두고 짝수차 조립 상반방정식 푸는 방법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짝수차 상반방정식 원래는 뭘로 묶어라? 가운데 있는 한 x제곱으로 묶어라. 하지만 x제곱을 묶는다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기억하는 게 좋다? x제곱으로 나눈다라고 기억해 두는 게 훨씬 기억에 오래 남을 거니까. 묶는다보다는 나눈다를 기억하는. 대신에 자, 나눈다라는 건 진짜 나눈 거야? 아니야. 진짜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 묶는다라는 표현이 원래는 정확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여기서 다 나눠놓고 풀 게 아니고 묶어놓고 풀 거야. 근데 묶으면 뭐를 못해? 치환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속에다가 묶어놓고 6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8 플러스 x분의 5 플러스 x제곱분의 6 그건 0. 자, 마음속에다가 x제곱 묶어놨다고 꼭 기억을 해놔. 알겠지? 나눠서 나중에 곱하는 거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뭐를 치환할 건데 x 플러스 x분의 1을 뭐라고 치환하자? t라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내가 뭐라고 기억하라 그랬지? t제곱 마이너스 2라고 기억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자, 그러면 요거 둘을 쓸 건데 어떻게 써? 여기 둘을 써먹어서 그 다음 요렇게 둘을 써먹어서 쓸 거야. 그러면 얘네 둘부터 6으로 묶었더니 얘가 됐잖아. 그럼 t제곱 마이너스 2를 적어주자. 요거 둘은 얼마로? 5로 묶어서 t가 된 거구나. 맞아. 그 다음 마지막 마이너스 38은 0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배를 해줄 거야. 그럼 얘는 6t의 제곱, 여기 뒤에 플러스 5t 있고 상수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50이 되었다. 그지? 자, 0 나와졌네. 인수분해가 뭐 약분할 수 있는 상수값이 정확하게 없어요. 그럼 인수분해를 여기서 바로 하라는 얘기야. 2하고 3 그리고 얼마 뭐가 나올까? 15 10 되겠네. 5하고 10 그렇게 해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끝났네. 자, t의 값이 구해진 거야. t가 구해진 거라고. 자, t의 값이 얼마입니까? 여기에서
2분의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0. 이렇게 두 개 나와졌다는 얘기가 이해됐니? 자, 그럼 여기까지 하는 게 뭐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돼? 두 번째는 뭐 해주는 거야? 실제로 이제 식을 써서 계산할 건데 t의 값이 뭐였어? x 플러스 x분의 1이잖아.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은 2분의 5. 자, 그 다음에 뒤에도 x 플러스 x분의 1이 뭐 마이너스 3분의 10. 자, x를 양변에 곱해줄 거야. 자, 아까 x제곱으로 묶어놓는 거 마음속에 해놔라 그랬지, 그지? 그럼 그거를 가지고 우리 식을 적을 때 얘를 적어보면 이 식 자체가 인수분해 된 게 2t-5 그 다음에 3t 플러스 10 얘는 0이라고 나와졌잖아. t가 뭐였어? t가 요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2 곱한 거랑 똑같아. 실제로 얼마 곱해? 여기다가 x 곱해주고 x 곱해주면 아까 묶어낼 때 x 제곱에서 6x 하나 6x 하나 곱한 거랑 똑같은 원리야. 그래서 양쪽에 x 곱할 거고 양면에 x 곱할 거야. 근데 분모 2도 거슬리니까 2x 곱할게. 얘는 양면에다가 3x를 곱할게. 그래서 여기다 2x를 곱해주니까 2x 제곱. 그 다음 여기다 2x 곱해서 넘길 거니까 마이너스 5x. 여기다 2x를 곱해주면 플러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이 하나 나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되나요? 되네요. 얘는. 그래서 x값을 구해보면 위에서 2, 아래에서 2분의 1 두 개가 나와졌어. 그럼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양변에다가 3x를 곱해주면 얘가 3x의 제곱. 3x 곱해서 넘길 거니까 플러스 10x. 3x를 곱하면 플러스 3은 0 이렇게 나와졌지. 그럼 얘도 1하고 3하고 1에 플러스는 인수분해가 되네. 그러면 x값이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총 몇 개가 나와졌다? 4개가 나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렇게 해주게 되면 뭐까지? 이제 상반방정식까지 보기 2차식이랑 다 해봤어. 자, 그 다음 남는 거는 뭐다? 뭐 나머지는 특별한 유형 문제라고 해봤자 나올 게 뭐 활용이라든가 뭐 이런 유형밖에 없기 때문에 활용은 실제 우리가 문제를 잘 읽고 식을 세워야 되는 문제들이지, 그치?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자, 주로 우리가 나오는 기본적인 유형 형태는 고차 방정식에서 이렇게 나오는 3차, 4차 얘네들에 대해서 그러면 모두 나온다. 보기 2차 방정식과 상반 방정식은 항상 단골처럼 나오게 될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유형 문제들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